안녕하세요. 저는 53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제 처형, 그러니까 아내 친언니 얘기예요. 처형은 이혼하고 혼자 사셨는데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가족처럼 지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처형을 그냥 가족으로만 보지 못했어요. 여자로 봤어요. 그 감정을 꾹꾹 눌러왔는데 어느 날 저녁 아내랑 딸이 외출하고 처형이랑 단둘이 집에 남게 됐어요. 그날 저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누구한테도 말 못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형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아내 친언니요. 그분은 저보다 4살 위에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식은 없고요. 이혼한 지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니 나중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처형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한 달에 2~3번은 오셨을 거예요. 아내가 언니 챙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처형이랑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 때도 함께 보내고 가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처형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조용한 분이에요. 말수가 많지 않고 차분하고 근데 가끔 눈빛이 외로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는 하셨지만 그 눈빛만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형한테 오래전부터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끌림? 뭐 그런 거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처형은 아내랑 닮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도도하고 조금 더 차가운 듯 하면서도 따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거였어요. 절대로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감정이었죠.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처형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티는 안 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딸아이 학원 상담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나가 있었어요. 딸도 같이 갔고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나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처형이 서 계셨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요. 동생이 반찬 좀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미리 부탁했나 봐요. 저는 네. 들어오세요. 그랬죠. 처형이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 넣으시고 제가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아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저도 아직인데 했죠. 처형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럴까? 하셨어요. 그렇게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밥하는 동안 처형은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이고 밥 데우고 그랬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둘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긴장됐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어요. 처형이랑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건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어요. 뭐랄까, 평소보다 조용했달까요? TV 소리만 작게 들리고 우리 둘은 별로 말이 없었어요. 맛있네요. 처형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김치찌개밖에 없어서 그랬죠. 처형이 웃으시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 이런 것도 안 해먹거든요. 고마워요.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좀 쓸쓸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처형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언제나 차분하고 담담하신 표정인데 그날은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고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었고 외로움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어요. 형님도 힘드시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 밖으로 나왔어요. 처형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뭔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제 익숙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정말 익숙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처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매형도 외로워요? 처형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처형을 봤죠. 처형도 저를 보고 계셨고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었어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처형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같이 했어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데 손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처형도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처형이 가려고 하셨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하시면서 가방을 드셨어요. 저는 그냥 네 하고 현관까지 따라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처형이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매형,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금 나가는 게 맞죠?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어요. 처형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걸 제게 묻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죠. 처형이 한 걸음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처형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처형의 손이 제 팔을 스쳤어요. 그 손길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먼저 처형을 끌어안았어요. 아니, 그게 저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처형도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꽉 안고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어요. 처형의 입술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우리는 숨이 막힐 때까지 키스했어요.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정확히 말하면 너무 선명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우리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서로를 안았어요. 처형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처형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였어요.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처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어요. 저도 처형의 옷에 손을 댔어요. 우리는 서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 쪽에서 희미한 불빛만 들어왔어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피부와 피부가 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처형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바닥에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로를 탐했어요. 그건 욕망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천장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아이 얼굴도 떠올랐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건지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내 언니랑 우리 집에서 가족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쓰나미처럼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어요. 옆에 누운 처형을 봤어요. 처형도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땀인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처형도 똑같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처형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어요. 후회와 쾌감과 슬픔이 다 섞여 있었어요. 말하지 마요. 처형이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금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처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서 입기 시작했어요. 저도 얼른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처형이 다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갔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따라갔죠. 처형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잘 가요. 제가 겨우 그 말을 했어요. 처형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현관 바닥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가 뭘 한 거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곧 들어간다고요.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얼른 집안을 정리했어요. 소파 쿠션 정리하고 바닥에 흩어진 것 치우고 흔적을 지웠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어요. 찬물로 오래 했어요. 샤워하면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제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랑 딸이 들어왔어요. 여보, 집에 있었어? 저녁은? 아내가 밝게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응, 형님이 반찬 갖다 주셔서 그거 먹었어 했어요. 아내가 언니가 왔었구나. 그럼 같이 먹었어? 했고요. 응, 같이 먹었어. 그 대답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언니가 요즘 좀 외로워 보이던데 잘했네 그랬어요. 딸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된 그릇 정리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더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사람을 제가 배신한 거예요. 처형 생각도 났어요. 지금 혼자 집에서 뭐 하고 계실까? 저처럼 잠을 못 이루고 계실까? 후회하고 계실까? 아니면 다시 생각하고 계실까?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형의 숨소리, 손길, 향기. 다 선명했어요. 지우고 싶었는데 안 지워졌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게 더 괴로웠어요. 이틀 동안은 처형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 안 했고요.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처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어요?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고 있었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답장했어요. 있습니다. 처형이 장소를 보내왔어요. 조용한 카페였어요. 시간은 낮 2시. 다음 날 저는 그 카페로 갔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처형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앉았어요.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만 주문해서 마셨죠. 미안해요. 처형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제가 그날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못 나갔어요. 제가 나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처형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죠. 변명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이 책임이 있었어요. 형님,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처형이 손을 들어서 말을 막으셨어요. 매형, 들어줄래요? 처형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날 일은 단 하루의 실수였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처형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잊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요. 약속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어요?
그 기억이 어떻게 지워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잊고 살아가는 것.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형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그럼 앞으로도 가족으로서 잘 지내요. 동생이나 조카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예전처럼 지내야 해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할 말이 더 있었지만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처형이 일어나셨어요. 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처형이 가방을 들고 몇 걸음 걸어가셨어요. 그러다 멈춰 서셨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서서 말씀하셨어요. 매형, 네, 그날 일 후회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후회하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회하는 동시에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저를 더 괴롭게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형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후회하는데 잊히지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처형은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처형은 예전처럼 우리 집에 왔고, 저는 예전처럼 인사했고, 가족끼리 밥도 먹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범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처형이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내 모르게 처형을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처형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얼른 시선을 피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또 처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얘기일까? 혹시 또 다음 날 똑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형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매형, 처형이 조용히 불렀어요.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저는 그날을 못 잊겠어요.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생각나요. 매형 생각이 나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형도 저랑 똑같았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형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럼, 단 한 번만 더 만날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딱 한 번만요. 그 다음엔 진짜로 끝내요.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평생 이렇게 마음속에만 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처형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 더 하면 끝이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처형을 보고 싶었어요. 다시 안고 싶었어요.
그 기억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었어요.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처형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제 집으로 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아내한테는 회식이라고 했어요. 딸한테도 늦게 들어간다고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처형 집으로 갔어요. 처형은 원룸에 살고 계셨어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처형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와요. 처형이 말했어요. 저는 들어갔어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답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앉아요. 처형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어요. 처형도 옆에 앉으셨어요. 가까웠어요. 올 줄 알았어요. 처형이 조용히 말했어요. 매형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았어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처형을 봤어요. 처형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이번엔 첫 번째보다 더 절실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서로를 느꼈어요. 처형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불은 꺼졌고 창문으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처형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처형의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숨소리가 섞였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탐했어요.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 같은 거였어요. 이별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처형이 속삭였어요. 네.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처형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냥 처형을 안아줬어요. 처형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해요. 처형이 작게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대답했어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 사랑이었지만, 1시간쯤 더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처형도 입으셨어요. 우리는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에서 처형이 저를 봤어요. 잘 살아요, 매형. 동생이랑 조카 잘 챙기고, 형님도요. 건강하시고. 고마워요. 제 마음 받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어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슬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끝이었어요. 처형은 예전처럼 우리 집에 왔어요. 저도 예전처럼 인사했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선이었어요.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인사하고 대화했어요. 가족으로서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도요.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어요. 제 죄책감만 빼면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요. 후회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는 제 자신도 발견했어요. 그게 더 괴로웠어요. 처형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딸은 대학생이 됐어요. 저는 좀 더 늙었고요. 처형도 나이를 더 먹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요. 명절 때 같이 모이고 생일 때 축하해주고 완벽하게 평범한 가족이에요. 근데 가끔 처형이랑 단둘이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우연히요. 그럴 때면 서로 조심해요.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너무 오래 보지 않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처형을 그냥 보냈다면, 두 번째 만남을 거절했다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안 돼요. 죄책감은 있지만 후회는 아니에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저로서 살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대가는 치르고 있어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계속 느끼고요. 딸한테도요. 근데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 대가를 감수하기로 했어요. 처형도 똑같을 거예요. 혼자서 그 기억을 품고 평생 살아가겠죠. 다시는 꺼내지 못할 기억을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단 이틀 동안이지만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걸 포기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몰라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처형을 영원히 그리워하는 한 남자로서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한 이야기를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네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